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그렸던 단면도를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렸던 우리 단면도는 거실과 현관을 지나가는 도면인데,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다 완료를 했고, 남은 부분이 이제 현관문을 그리는 법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관문과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관이 있는 부분이 이제 외벽 중심이기 때문에 외벽의 중심선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감선이 있는 선을 기준으로 이 초록색 선에서 옵셋 2100을 주십니다. 2100을 줘서 이 높이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2100의 선을 주고 난 뒤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중심선에서 옵셋 75를 줘서 왼쪽 오른쪽에 선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고정창을 그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고정창의 크기는 위쪽에는 제가 REC 사각형을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여기를 잡고 가로로는 150이고요 콤마 세로로 높이는 두께가 30을 줄 예정인데요. 아래로 30이니까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요거랑 똑같은 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카피를 해서 이 초록색 선 아래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앙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사각형을 REC에서 30,60이라는 수치를 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얘를 이동을 해서 이 중간점이 여기에 중간점이 오도록,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위아래 두 개 다 있게 하기 위해서 카피로 아래쪽에도 역시 하나 복사를 해주시면 고정창은 이 형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이 빨간 선은 이제 지우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양옆에 있는 이 복사한 선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현관문을 그릴 건데요. 문짝은 중심선에서 실외 쪽으로, 실외가 지금 현재는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다가 문짝을 넣을 틈을 만드셔야 돼요. 문짝 틈 크기는 얼마를 할 거냐면 이거 두께가 우리가 30을 줬죠. 그러면 이 반의 두께인 15지점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REC 하셔가지고 두께는 30이고요 높이는 150입니다. 그럼 30,150을 하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어디다 두면 이동을 줘서 이 모서리를 여기 중심선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 분해를 해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시면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짝의 형태를 저희가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형태가 그대로 제가 바닥에 그대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를 해서 이 형태 그대로 쭉 직선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와서 이 지점에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현관문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선들을 전부 다 그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선들은 어떻게 그냐면, 우선은 현관문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현재 노란선 단면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없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현관문을 이렇게 그렸죠. 그럼 나머지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선 종류는 제가 마감선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들은 전부 다 레이어를 마감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중앙에 이 지점만 단면선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고정창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 현관문은 노란색 단면선을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관문은 문 손잡이를 역시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문 손잡이 높이는 우리는 무조건 900에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셋 900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래쪽에 복사했는 얘를 그대로 한 번 더 쓸게요. 더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양옆으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얘가 여기보다 30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60, 다음 이쪽으로 60 주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현관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교재에 있는 형태를 제가 그대로 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현관문에서는 교재에는 현관문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형태는 자유롭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각형 손잡이가 아니라 방문처럼 둥근 사각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교재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수를 주는 이유는 치수가 없이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잡아 드리지만 치수가 약간 틀려도 괜찮고 모양이 조금 틀려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연습은 이렇게 하되 너무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현관문이 완료가 된 상태죠. 현관문이 완료가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선은 저희가 반자는 전혀 정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천장에 해당되는 이 반자를 옵셋 45 위로 복사하고 아래로 36 복사를 해서 반자 틀과 반자 도리를 완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와를 그려야 되겠죠. 기와 작업도 역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와 작업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자에 해당되는 REC 해서 골뱅이 45,45로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옵셋 20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이번 REC 해서 이 구석을 찍고 골뱅이 36,36으로 역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20 복사한 선은 나중에 그을 거기 때문에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자 틀에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 놓고요. 얘는 이제 선 종류를 변경시키고 난 뒤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AR 명령어로 이 반자 틀을 선택을 하고 직사각형의 R, 그 다음에 행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1로 두고 10칸만 줄 건데요. 사이는 450 간격으로 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개수는 10개 정도로 복사하시면 이 정도가 되는데 한 개 줄여도 되겠네요. 9개로 복사를 하고요. 배열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나중에 또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대도 그려야 되겠죠. 달대를 그릴 때는 첫 번째에서 그려도 되고 두 번째에서 그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45 두께의 이런 선을 만들어서 달대를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레이로 이 개체를 달대를 직사각형 배열로 복사를 하시고요. 행은 없고 이런 그 반에 해당되는 5개 간격은 900을 주시면 달대도 역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만 해도 되네요. 이렇게 4개를 하고 분해를 하셔서 EX 연장으로 모든 달대가 지붕까지 다 닿을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이 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면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 종류를 인면선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제가 MA 특성일치로 복사를 해서 달대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 단열재를 역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붕 단열재는 우리가 1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에 해당되는 90으로 이 개체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렛으로 모서리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쪽 튀어나온 부분 잘라냅니다. 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선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레이어는 해칭선, 그 다음에 선 종류를 배팅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바로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에서 저는 0.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팅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크기도 맞추고 난 뒤에 브레이크로 요 사이를 이렇게 끊어주세요. VR로 클릭 클릭, 또 BR로 클릭 클릭. 이렇게 많이 끊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달대가 보일 정도보다 더 커도 상관없으니까 달대가 보이게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반자 틀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CO 해서 이 객체를 어디에다가 복사하냐면 이 모서리를 잡고 여기에 하나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설명하지만 십자로 먼저 그립니다. 십자로 그려놓고 나서 LEN 엔터, D 엔터, 20이라는 숫자로 내 모서리를 이렇게 더 늘리시고요. 여기만 한번 더 늘리셔가지고 이 대각선을 그대로 저는 카피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지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쓸 거라서 BR로 적당한 크기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끊어주고 난 뒤에 이 객체는 한꺼번에 딜리트로 삭제하시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객체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선들은 전부 다 레이어를 해칭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카피를 하셔가지고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각 달대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할 수 있지만 연습은 충분히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쪽 부분이 되었고 이 선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기와를 그려야 되겠죠. 기와를 그릴 때는 제가 전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셋 20으로 이렇게 다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모두 서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사실은 원래는 우리는 마감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작업을 하지 말고 옵셋 10으로 이 지붕과 20 사이에 또 하나 더 복사를 해주세요. 또 필렛으로 연장을 해서 이제 선은 어떤 걸로 바꿔야 되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은 해칭선의 선 종류를 히든 선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나시고요. 다음 바깥에 있는 이 선은 레이어를 마감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감선이 끝났으니까 이쪽 부분 연장을 해서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는 기와를 그리면 되겠죠. 기와는 방향이 실외가 왼쪽이기 때문에 기와 거리를 그릴 때 이쪽 방향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320, 다음 아래로 40, 이쪽으로 20, 20, 그 다음 이쪽으로는 300 하고 이렇게 P라인으로 하나 완성을 하고요. 기와 거리도 20, 20, 20씩 줘서 이렇게 닫아주면 하나의 선이 되었죠. 그럼 우선은 이동으로 이 모서리에 맞게끔 딱 맞게 작업을 하시고 난 뒤에 AL이라는 명령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객체는 모두 다 선택하고 엔터 치고 난 뒤에 첫 번째 근원점은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닿을 점인 이 모서리에 찍어주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근원점은 여기고요. 대상이 된 지점은 이 초록색 선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회전을 하셔가지고 R로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기와만 선택하셔야 돼요. 기와 거리는 찍지 말고 여기를 찍고 마이너스 4다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들리게 되죠. 객체가 조금 회전을 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복사를 하는데요. 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레이어를 변경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얘도 마감선이고 얘도 마감선인데요. 다만 얘 중앙에서는 분해를 해서 재료 표시에 해당되는 이 선은 해칭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AR 이제 AR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경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BA 그 다음에 이 마감선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꼭 한 방에 연결된 선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선은 사이값만 변경하시면 돼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사이를 300으로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꼼꼼하게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배열 닫기를 하시고요. 이쪽 부분이 없잖아요. 이쪽 부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X 분해를 하고 요거 하나를 더 복사를 하세요.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놓아서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은 분해를 하셔가지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지붕이 표현됐다라고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와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 했죠. X로 분해를 하셔가지고 필렛으로 이 윗부분 선과 이 바깥쪽 선을 서로 마주치게 하고 이 선과 이 선도 역시 모서리로 만들고 난 뒤에 카피 명령으로 이 선과 이 선을 약간 떨어지게 하고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모양만 저랑 똑같이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윗부분에 지붕이 해당되는 기와는 끝이 났고요. 여기에 우리가 반자트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냐면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사각형 두 개만 선택이 되고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를 찍으세요. 이렇게 이 모서리를 찍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선을 여기에서 이 벽까지 선을 그려놓고 M-, 미러를 하셔가지고 이 객체를 복사를 하세요. 중앙점에 맞춰서. 그러고 나서 이 위의 선과 아래 선을 그대로 선을 그어주고 당연히 이거는 반자와 같기 때문에 인면선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을 여기다 그어줘서 똑같이 얘는 해칭선 파란색 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반자 돌림은 해칭에 안시 31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적당한 해칭 값으로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감선이 있죠. 이 선이 초록색 마감선이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를 마감해주고 MA로 얘도 초록색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디테일하게 하자면 물끊기 홈이라는 것을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두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중간에 끊어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선 색상은 당연히 마감선인 초록색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쪽 윗부분도 모두 다 완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테두리 보니까 똑같아요. 옵셋 150 크기가 좀 커졌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옵셋 90
그 다음에 옵셋 12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 아랫부분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는 필렛으로 이 선과 여기가 서로 이렇게 닫아지도록 만들어주고 EX 연장해서 여기는 벽돌이고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벽돌 해칭을 넣기 위해서 H 엔터 치고 패턴 말고 사용자 정의로 간격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패턴을 넣습니다. 다만 선 종류는 단면선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은 제일 아래 지점을 찍도록 합니다. 그래서 벽돌 형태를 만들어주고 또 해칭을 넣으셔야 되죠. 이번엔 패턴으로 변경을 하셔서 안시 31 주고 특성은 해칭선, 그 다음에 선택점으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스케일은 10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벽돌의 단면을 그리게 되고요. 그럼 옵셋 이번에는 60선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이 선의 종류를 레이어는 해칭선, 선 종류는 배팅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으로 선 종류 축척값을 0.38을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0.4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책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0.38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뽀까지 완료를 하셨죠. 그 다음에 마감선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외벽에 이 벽돌이 안 보입니다.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옵셋 20을 하셔가지고 이쪽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필렛으로 모서리화 시켜주고 난 뒤에 여기도 있어야 되네요. 옵셋 20 이렇게 모서리화 시켜주고 난 뒤에 이제 끊어야 돼요. 어디까지 끊느냐 하면 트림으로 여기까지 끊어줘서 이렇게 코팅을 하고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코팅해서 여기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MA 초록색 마감선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선의 하늘색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뭐가 있냐, 물끊기 홈을 넣었어요. 현관문 앞에도 이게 물끊기 홈을 넣었는데요. 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은 넣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좀 당황해서 이거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셔도 감점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연습은 디테일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개구부라고 했잖아요. 개구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어떤 선을 그었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끊는데요. 이 선은 단면선이 아니라 바로 인면선이 돼야 됩니다. 잘린면이 아니고 문 쪽 저쪽 뒤쪽 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면이 되는 거죠. 단면이 아니라서. 그래서 인면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선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되냐면 인면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외 쪽이니까 벽돌도 보여요. 그러니까 벽돌도 보이기 때문에 역시 해칭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턴 말고 사용자 정의로 간격 60 똑같고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단 이때서는 색상을 파란색을 하셔야 돼요. 노란색은 단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칭선 파란색 선으로 하고 원점은 제일 아래로 두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현관문 쪽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몇 가지 조금 디테일한 게 몇 가지 남았는데요. 2가지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칭선과 치수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요, 걸레바지가 빠졌어요. 걸레바지는 특징이 높이가 120이니까 이렇게 12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이렇게 그냥 임의로 선을 끊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시고요. 어디까지 오냐면 사실은 문짝까지 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 여기 지점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마감선을 이 끝까지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감선을 끝까지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트림으로 여기까지 하면 현관문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초록색 선을 끝까지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바로 걸레바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성토 다짐이 빠졌죠. 그래서 성토 다짐에 해당되는 GL선을 이대로 이렇게 끊고요. 이 선의 레이어는 중심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해칭을 이번에도 역시 주는데 사용자 정의로 간격은 15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찍고 닫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글씨와 치수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해칭을 빼고는 모두 다 거의 완성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사이즈는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특성은 바로 층고의 값을 결정지어 줬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물매가 지금 보이는 단면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물매의 기준을 잡아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관문을 그리는 형식에 대해서 배워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 해서 이 도면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방, 거실, 현관이 있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